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와서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께 일단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97년부터 406년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라는 내무랑이고요. 내무랑 실성 이상부 넘어가는 과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부분이고, 백제는 아신왕과 진지왕 2년까지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397년 내무랑 42년에 관한 부분인 거죠. 자, 보시면 42년 가을 7월, 자, 북쪽 변방, 자, 어찌하죠? 비파슬 하슬라의 가문과 메뚜기 떼가 있었다. 그리고 연중, 자, 거칠왕이 흉년이란 말이 있어요. 흉년이 들고 죽였다. 자, 그러면 북쪽 변방인데도 메뚜기 떼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신라가 상당히 남부 지역 쪽에 편중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동남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남부 지역에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끊임없이 이 메뚜기가 굉장히 큰 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리에 맞지 않는 죄인들을 거듭 1년 조세를 조절해 주었다. 여기서 지금 구불곡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찾은 게 도리에 맞지 않는 죄인, 가로수가 죄인이죠. 무리도 죄인들을, 무리도 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렇고, 거듭, 그러니까 지금 연중 줄이고 하다 보니 이런 도리에 맞지 않는 죄인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듯 이런 부분들을 조세를 조절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 거겠죠. 아신왕 6년 397년입니다. 여름 5월, 왕과 더불어 외나라, 자, 매절결이 있습니다. 매절결, 자, 조우로 사이좋게 맺어졌고, 그런 대가로 벼슬로 태자 전지를 저당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매절결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결혼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위에서 해석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볼 수 있느냐? 외나라가 백제보다 군사력이 위에 있으니까 그 증거로 지금 위에 이 바탕지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한자, 저당 잡히다라는 뜻이잖아요. 4세기 후반인데 외나라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란 이 증거가 될 수 있죠. 외나라는 그 아주 남부 쪽에 신라 바로 밑에 끊임없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혁거세 처음 나오는 부분 BC 57년부터 37년까지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 외나라에 대한 역사가 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후한서 동의열전 그 나라 한자 써있는 그 한편에 보면은 마한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외의 위치가 나와요.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시대부터 외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숨죽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게 외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동이에요. 외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한쪽 남수에서 큰 대열을 하였다. 자, 여기 지금 한수라고 써있는데 이건 한강이 아닙니다. 한수입니다. 한수.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자, 398년 아신왕 다시 7년을 보겠습니다. 아신왕 7년 봄 2월. 자, 써있자 할위 혹은 절배의 할위. 이거 뭐냐면 벼슬로 물 올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써있자가 써있으니까 벼슬로 진무를 병관자평에 올렸고, 그쵸? 자, 모래사자에 주자 사두를 좌장에 올렸다. 옛날에는 되게 이름도 되게 그냥 막 진 건지 아니면 모래사자에 콩두 되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3월에 쌍현상을 쌓았고 가을 7월에 지금 여기 지금 장수장이 있는데 이건 장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뭐뭐 하려 할 때 왕이 8월이죠. 왕이 장차 고려를 치료할 때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 물장에 이르렀는데 그 밤에 큰 별이 영중이라는 건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왕이 그래서 중하여 붙였다. 그쵸? 이 아카락자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한 거는 불길하여. 고구려를 치러 가려고 했을 때 별이 떨어져서 보니 불길하다. 자, 9월에 도읍 사람들을 모아서 활련습을 서대사였다. 마치 민방위 훈련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자, 백제는 옛날부터 민방위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98년, 399년, 자, 44년, 대무랑 44년 가을 7월에 메뚜기 떼들이 날아다녀 들을 덮었다. 어마어마한 현상이죠. 그 날빛자를 쓸 정도로 메뚜기 떼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지금 매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부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유독 남부지방 처음에는 신라만 벌어졌다가 점점 더 백제도 벌어지고 고려도 벌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백제 399년 한번 8년차를 한번 봐볼게요. 자, 399년 8년차 아신왕 8년 가을 8월. 왕이 바랄 것이 고구려를 침노할 그러니까 고구려를 침략할 때, 그렇죠? 지금 군사와 기마, 그렇죠? 군사와 말이죠. 군사와 말을 크게 불을찡 있으니까 징집하겠죠. 징집하였더니 백성들이 부역에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아신왕 때에 굉장히 어떤 이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여기엔 써있진 않지만, 역사서에 써있진 않지만 이런 대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또 하필 마늘 따 달릴 뿐, 그렇죠? 신라, 많은 백성이 신라로 도망하였고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호구 집에 사람들이 자 쇠야새가 늙고, 자
여기서 멸할멸을 사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 약소국은 아니나 외나라의 왕자를 저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훨씬 맞는 거죠. 지금 고구려는 못 가고 백제 사람들이 신라로 도망오겠다. 그러니까 신라와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고구려는 약간 다혈질이어서 그럴 수 있나?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왜 백제 백성들이 글로 가려 했지? 까지 나와있지 않아서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자, 400년, 45년입니다. 가을 8월. 자, 혜성이 동방자리에 있었다. 겨울 10월. 왕이 그곳에 마국간 내의 길들이고, 자, 모시러를 길들이고 경험하였던 말을 무릎으로 끌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에마이겠죠. 사랑하였던 타고 다녔던 말, 그러니까 말이 죽었다의 표현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무랑도 되게 오랫동안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벌써 45년이잖아요. 벌써 말도 꽤 오래 탔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암시한다는 뜻도 되겠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말이 죽었다는 표현을 써놨겠죠. 자, 동토대왕 9년차를 보겠습니다. 9년 봄 1월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왕이 사신을 보냈더니 연나라 조정이 들어와서 바칠공 바쳤다. 저는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연나라한테 우리가 바쳤죠. 아니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가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히면서 여기엔 다 쓰이지 않은 부분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나라한테 우리가 뭘 바쳤다? 요거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들립자를 다시 한번 쭉 가져와서 보시면 보여? 들어오다, 들어가다, 넣다, 들이다, 받다, 빼앗다, 해치다, 듣다. 자,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봐요. 들이다. 연나라 조정이 들이다. 그러니까 연나라가 들어온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해석상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바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월달 2월 연나라 왕, 자, 성이 우리 왕이 예로서 거만하다 생각한 거죠. 거만하여 스스로 장병 군사병이죠. 3만으로 엄습할 습이에요. 엄습하였다. 그러니까 칠입한 거죠. 근데 어디 칠입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써있자 화리자가 있으니까 벼슬로 표기대장군 모용이를 전장으로 앞장서게 올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뺏은 게 신성과 남소 두 성을 뺏은 거예요. 그쵸? 신성과 남소성을 뺏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넓힐척 땅, 그러니까 신성과 남초성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땅에 있었던 것이 약 한 700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넓힐척인 거죠. 그죠? 넓힐척 700리를 얻은 거죠. 넓혔다. 연나라가 넓힌 거죠. 그래서 보면 5천여 호가 옮겨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편에서 보면은 5천여 호가 약 700여 리에 되는 곳에, 그러니까 신성과 남소 이성에 살고 있었던 인원이 약 그러니까 5천여 호 등 된다. 5천여 호 되는데 한 호당, 그러니까 한 집당 한 10명 정도의, 옛날에 많이 낳고 살았으니까 1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 싸움으로 인해서 고구려로 다시 그 집들을 다 버리고 지금 다시 온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나라는 지금 700리라는 땅을 넓히면서 신성과 남소 두 성을 얻었는데, 거기에 살던 700리 한 5천호가 살았던 그 고구려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주거지를 다 버리고 고구려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700여리에 되는, 그러니까 옛날 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리가 4km잖아요. 100리는 40km예요. 40km죠. 그럼 한 300km 되는 이 거리에, 그렇죠? 300km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정도까지 이 땅에 지금 약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 아시난 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난 9년. 자, 봄 2월. 자, 성패 해성이죠. 자, 별 규자, 자, 루자, 규류 절이 있었다. 일식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401년. 자, 내물이삭은 46년입니다. 봄, 여름에 가뭄이 있었다. 가을 7월. 고구려의 질, 저당 잡혔던 왕자 실성이 돌아왔다. 자, 약 한 1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392년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37년에 보면, 자, 봄 1월에, 그쵸? 봄 1월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냈더니 왕이, 자, 써있자 하리자 더 있죠? 그래서 벼슬로 고구려가 강하고 성하여 이찬 대서지 아들 실성을 보내 저당 잡히게 되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엔. 자, 이 얘기는 고구려의 신라가 군사적으로 되게 약소국임을 증명하는 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쵸? 지금 신라는 김씨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틈틈이 지금 그 여기에는 써있진 않지만, 그쵸? 박석김, 근데 김씨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확실하진 않은 건 내부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런 이 정세가 신라 국내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인지를 보낼 정도로 정세가 불안하였고, 고구려에 의지하는 나라의 시기라면 강대국이 고구려고 약속이 신라가 됐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놨잖아요. 지금 신라와 백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위에서는 고구려가, 밑에서는 외나라가 이렇게 해서 막 그 햄버거 패티처럼 샌드위치죠.
이런 지금 형상을 보이고 있다. 군사력이 굉장히 커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그 왕자들을 계속해서 뭐 외나라의 고구려의 그 저당 잡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땐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신라 국내 정세나 백제 국내 정세가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392년에 갔다가 402년에 돌아온 칠성에 대한 부분이 쓰여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401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신라가 요 당시 때는 이제 고구려의 약소국이었다. 그걸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다 지금.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쳐들어오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한 정세 아닙니까? 그렇죠? 자, 402년 보겠습니다. 402년. 자, 내무랑이 죽었고, 자, 실성 이사금에 대한 부분 이제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실성 이사금이 올랐다. 아, 네. 자, 알지니까 금씨죠. 금씨의 후손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까 390년에 있었던 자, 대서지 이찬의 자식이고, 그렇죠? 어미모 어머니는 이리 부인이고, 그리고 다르리가 써 있는데, 그렇죠? 아, 저희죠, 저희. 이는 하나는 기로 만들기도 했다.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찾아보는데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이는 하나는 기로 만들기로 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그 꾀알기는 그냥 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씨가 올랐어요. 자, 석등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석등보 아간의 여식이고 어머니가요. 그다음에 왕비는 미추왕의 여식이다. 미추왕이 이제 김씨의 시조, 이제 김씨 왕이 올른 이제 시조가 되겠죠. 칠성 몸은 장성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장성하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크다. 그래서 보면 7척 5천, 약 한 2m 50, 아니 2m 50이라는 부분 제가 잘못 적은 것 같고, 그럼 8척이 되는데, 그러니까 2m 한 3, 2m 한 25, 그쵸? 2m 25 되지 않나? 똑똑하고 대범하고 깊이와 지식이 있었고, 자, 내물이 죽고 그 자식이 어리고 작아서 나라 사람들이 실성이 이어서 올라야 한다고 했다. 자, 원년 3월 외나라와 더불어 사이좋게 통화했다. 자, 여기 지금 자, 조로가 써있죠. 네. 그리고 벼슬로 내무랑 아들 마사은을 잡혔다. 저 땅 잡혔다 라고 해석했는데, 뭐냐면 지금 외나라 군사가 커지고 있음을 좀 증명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나라는 신라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만 시대부터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동이족이에요. 외도 동이인데 사만 어느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외나라는 저 일본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본 섬이 아니에요. 후한서 동해열전 마한을 해석하다 보면 그
나라 한자 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어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이어져 있는 거지. 어쨌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외나라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광개토대왕 11년 402년을 보겠습니다. 자, 왕이 군사를 보내 숙군을 쳐서 자,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숙주라는 곳, 그렇죠? 잘숙자, 군사 군자죠. 그러면 숙군이라는 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주인 거죠. 그러니까 자사라는 부분은 어디의 나라의 어떤 그런 이 버스를 따라한 것 같고, 어쨌든 숙군이라는 곳이 평주다. 거기를 지금 빼앗았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엄청 큰일인 거죠. 자, 11년을 보겠습니다. 아시당 11년 402년입니다. 자, 여름에 큰 가뭄이 있었고, 자, 벼의 모묘잖아요. 그러니까 벼모가 타고 말랐다. 왕이 친히 횡산, 그렇죠? 가로 횡. 자, 큰 산악. 그러니까 횡악이죠. 횡악인데 잘못 썼습니다. 횡악에 제사를 드렸더니 이에 비가 왔다. 자, 5월에 외나라의 사신을 보내 큰 구슬을 구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 구슬의 의미가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만 해석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만 해석을 봤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더 나중에 인물편 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그 이야기에 대한 전모들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403년을 보겠습니다. 자, 실성 이사금 2년 차죠. 403년 봄 1월에 자, 또 써있자 하리자가 써 있습니다. 자, 형 마사은은 일본이 아니죠. 외로 자, 저당 잡혀가고 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품은 서부란에 올렸고 군과 나라 일을 맡겼다. 7월에 백제가 변방을 침노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403년 백제를 보면 12년이죠. 아신왕 봄 2월에 외나라 사신이라는 자가 이르렀더니 왕이 자, 특별할 특 아니면 수거특이죠. 수거특 두터울 후 특별하고 두텁게 일할로 위로하여 맞이하였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백제에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극진한,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뭔가 사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외나라 사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런 거잖아요. 예, 영상으로 따진다면 버선발로 나가서 절하면서 오셨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을 7월에는 지금 신라 변방을 침노했다라고 써있잖아요. 요 같은 내용은 이제 신라 2년 차에도 좀 같이 또 쓰여 있으니까 보시면 똑같이, 그쵸? 똑같이 7월 저 백제가 와서 침범했다는 얘기가 있고, 신라 경계에 가서 침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나라의 어떤 부분 때문에 약점 잡혀가지고 백제가 이럴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3년 봄 2월 친히 시조 사당에 배웠다. 자, 그리고 자, 고구려 13년
광개토대왕 13년 겨울 11월 군사를 내어 연나라를 침노하였다. 자, 연나라 그냥 어디 연의 위치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연나라 자체를 그냥 쳐들어갔다는 얘기죠. 나중에 좀 찾아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405년 자, 실성이사금 4년차 여름 4월 자, 외나라 군사가 원래 와서 명활성을 침공하였다. 아이고, 요 부분을 보면 저번에 얼마 전에 했었던 BC 그 57년부터 BC 37년까지에 대한 그 신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활성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위치가 어딘지. 위치는 솔직히 어딘지 잘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그 부분 보려다가 안 돼서 좀 다시. 어쨌든 그렇고 명활성을 침범하였고, 근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왕이 자, 기마 군사를 거느리고 독산 남쪽 요충지에서 거듭 싸워서 격파했다. 죽여서 얻은 이 군사가 300여 급이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있다면, 그쵸? 이런 와중에 있다면 그 실성 이사금이 오르면서 그 되게 어렸던 저 내무랑의 그 어렸던 그 미사은이죠. 미사은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웬나라에서 봤을 때, 야, 우리나라 군사가 니네 신라를 치러 갔는데 그 니네 그 외삼촌이든 뭐 삼촌이든 그 실성이 우리를 다 죽여버렸다. 너 이거 어떡할래? 얼른 뭐 편지 써. 아니면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미사원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도장 잡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자도 살려야 되고 이 나라도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지금 실성 이사금은 일단 쳐들어온 왜군을 쳤다, 이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광개토대왕 14년차를 보겠습니다. 자, 405년입니다. 봄 1월이고요. 연나라 왕 희가 와서 요동성을 쳤는데, 자, 요동성을 쳤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즉슨 요동성은 이미 고구려가 접수했다는 뜻인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연나라 왕 희가 와서 요동성을 치료할 때 또 함락되려 함에 희 왕의 명령으로 장군과 병사들은, 뒤에 재밌는 얘기예요. 자, 말무잖아요. 말무가 볼게요. 뒤에 보면 같이 거듭 먼저 오르는 것을 거듭 아니다 하여, 그러니까 말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먼저 오르는 것을 거듭 아니다 하여 그 성이 여기서 깍글잔과 평평평 있잖아요. 그 성이 제거하여 가지런하기를 기다려 나와, 희왕이죠. 희왕 나와 더불어 황후가 수레를 타고 들어가려 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성을 정벌해서 나랑 황후가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야, 고구려 군한테요. 그래서 말미암아 그때 성중에서
거듭 어망에 갖추어 병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 거죠. 연나라가 고구려를 굉장히 무시하는 작태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신왕 14년, 똑같은 14년입니다. 자, 3월 흰 기운이 스스로 왕궁 서쪽에서 일어나, 요게 되게 저거예요. 가틀려 짝필 이끌년인데 필연 같았다. 굉장히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편에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합당한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을에 왕이 죽었다. 자, 전지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강개토대왕과 같이 아신왕이 올랐는데 아신왕은 14년에 죽었고 그때는 더 이제 아직 합니다. 자, 전지왕 혹은 사직지라고 하고, 양서에서는 영이라 하였고, 아신의 첫째 아들이고, 아신 제위시 이신이라고 써놨네요. 아신인데 아신 제위시, 언더가 쪽두리 풀신 아신 제위시. 여기 지금 차례자가 있는데, 차례자를 해석을 굳이 하자면 저는 서열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서열로 3년에 태조로 올랐다. 이 부분은 나와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석을 안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6년에 외나라의 저당으로 나갔다. 자, 외나라가 군사력이 이제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외나라 군사력이 지금 백제를 지금 능가했기 때문에 전지가 외나라의 저당 잡히러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외나라 군사력이 남부지방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꼼짝도 못하는 형태의 부분이 지금 요 위에 증거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고구려가, 그쵸? 위에 지방에서는 고구려가, 자, 밑에 지방에서는 외가 백제와 신라를 해먹어 패티, 마치 샌드위치처럼 속하게 한 듯한 그런 지금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외나라는 신라 혁거세 BC 57년 이전부터 사만시대 어느 있던 동의 어느 부락입니다. 지금 외나라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4, 5세기 때 외나라가 저쪽 일본 열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남부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부지방에 있었어요. 일본 열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후한서 동해열전, 자, 마한의 한에 대한 부분, 네, 나라한자 그 한에 대한 부분에서 마한에 관한 부분을 읽다 보면 외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을접이라는 한자가 나와요. 그 이을접을 보면 결국엔 육지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일본, 지금 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남부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밑에 지금 외나라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이에요. 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도 처음부터 일본은 저 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아님을 지금 여기서 후한서에서 왜가 어디 있었는지 그분을 말할 수 있었다. 자, 그렇고요. 자, 14년 왕이 죽고, 자, 버금중 왕 다음 아우순애가 섭정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좀 전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둘째 동생인 순애가 다스렸다. 그래서 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지금 계절계 막내죠. 계절계가 막내 아우 설례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올랐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전지가 외에서 부고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를 청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외나라 왕이 병사 100으로 지키게 하고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외나라의 왕으로서는 전지를 지키고 싶은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라 경계에 이르러 한성 사람 해충이 와서 고하기를 대왕께서는 세상새 지금 여기서 도망가셔라. 왕 동생 설례가 형도 스스로 죽이고 왕이 되었다. 형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 짓을 못할 거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한성 사람이라고 잘못 해석했죠. 한성 사람 맞긴 하는데 해충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한 거죠. 이제 이따 고칠게요. 해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해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더 좋은 자리에 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해석했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인지한 겁니다. 자, 원한이 태자는 가벼이 들어오시지 마시라. 전지가 외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면서 머물렀고, 자, 의지할 이 바다인데 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그 대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강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강 쪽 섬에 의지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설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아야 죽여야 했다. 자, 그래서 좀 죽일 살이 나오는데 결국엔 나라 사람들도 쿠데타를 한 거예요. 설례가 쿠데타를 한 것처럼 그 나라의 핵심 인사들이 쿠데타를 해서 설례를 죽인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 자, 마지막 406년입니다. 신라 5년차 실성 이사가 5년차입니다. 가을 7월 나라 서쪽에 메뚜기 떼로 곡식이 하였고 겨울 10월 경도에 지진이 있었고 11월 얼음을 전했다. 자, 이 불길한 기운. 어쨌든 이사금이라는 뜻은 왕이 될 수 있지만 무당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가지를 겸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금이라는 뜻이 아직까지는 왕이라고 표현 안 했으니까. 자, 그렇고 자, 공개토대왕 15년차 보겠습니다. 자, 가을 7월 메뚜기 떼와 가뭄이 있었다. 자, 여기서 지금 고구려가 상당히 남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메뚜기 황이란 말이에요. 누리왕. 그 단어를 보고선 지금 고구려가 굉장히 남아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굉장히 땅을 넓혔다. 남쪽으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겨울 12월 연나라 왕 희가 거란을 엄습하였다. 산줄기가 끊어진 곳, 어쨌든 지레목형인데 형북에 이르러 거란의 무리가 두려워
돌아가기를 바랬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돌아가기를 바랬다. 돌아온 거죠. 드디어 무거운 짐수레를 버리고 군사들이 가벼이 하여, 여기 지금 나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고구려군을 엄습한 거죠. 그러니까 친 거죠. 고구려군을 쳤다. 연나라 군사가 3,000여리를 갔으니, 그래서 3,000여리면 1,200km예요. 엄청 멀리 온 거죠. 그러니까 거란을 치러 갔다가 지금 고구려군을 치러 온 거리가 3천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군사와 말이 피곤하여 얼어 죽은 자가 길 위에 무리가 있었다. 무리를 치려고 목조성에 있었는데 연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 목조성 전투에서는 힘 한번 못 쓰고 그냥 돌아간 연나라다. 3천리를 왔다. 자, 우리나라 강산이 3천리인데 이미 3천리를 왔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절대 저기 아닌 거예요. 저기가 아닌 거예요. 그쵸? 이 반도가 아닌 거, 절대 반도가 될 수 없어요. 전지왕 2년 봄 정월 동명사당을 배웠고, 아직까지 동명성왕을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쪽 재단 천지에 제사를 지니고 크게 용서했다.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백제는 없는데 백제가 보냈으니까, 백제가 사신을 보내니 진나라 조정에 들어와 바쳤다. 이게 맞죠?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진에 우리가 조공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뭐 우리가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나라가 와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 400년대 초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분명히 동진일 거예요. 동진일 거란 말이야. 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5호 16국 뭐 이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 그 역사를 봤을 때는 5호 16국 뭐 이런 지금 전랑기란 말이에요. 나라가 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소도시가 다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지금 조공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매해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조공을 끊임없이 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없다가 조공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시 해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야기예요. 지금 동진이 급하니 옆에 있는 백제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 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이.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백제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렵습니다. 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해석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을 9월 해충. 그쵸, 아까 그쵸, 해충. 잘못 해석한 그 해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네, 쭉 보시면 한성사람 해충이라는 부분 나오죠. 네. 부분 잘못 해석한 부분. 네. 여기 좀 고치고 갈게요. 한성사람 해충. 아이고, 잘못했네. 해충이 돼. 그렇죠? 해충이 뒤에 쭉 다 지워버려. 이렇게 해충이 와서. 네. 자, 여기 뭐냐면 가을 9월 벼슬로 해충이 달소를 달고, 자, 한성의 일천섬에 별을 하사하였다. 한성에다가 일천섬에 별을 하사했다는 건 집이랑
그걸 다 해소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406년까지 마쳤습니다. 자,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요 10년 동안 활동한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았죠. 특히 그 조공하는 거, 그다음에 그 민의로 잡혀가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서 많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더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